들어오셨네요? 이겼으면 벌써 들어오셨네. 네, 넘겨줘야지. 이 교수님 혹시 제 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주. 오케이. 지금 우리 그 광주에 우리 그 백족발님이라고 거기 네, 네. 가게에서 지금 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여기 식당 아니라 홀이라서 안정적으로 참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네, 네. 좀 넘겨드릴 테니까요. 네, 예, 그거 먼저 하시고 받아 놓으시고 이따가 예, 공동호스트 관님들이 예, 일단 만들어 드렸고요. 네. 예. 이제 진행은 우리 저희 정경식 대표한테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놨는데 네, 네, 그러면 그쪽도 제가 일단 공동호스트 권한 드리고 빠질게요. 네, 네, 네. 상황은 좀 화면은 이제 켜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리는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홀에 네, 네.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좀 하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예, 잘 들리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예, 교수님 목소리도 잘 들립니다. 예. 아, 지금 계신 곳은 어디세요? 백쪽발이요. 아니, 정 교수님. 아, 집 같은데? 정 교수님 저기 공동호스 통화 하나 드렸어요. 네, 제가 네. 녹화 들어갈게요. 네, 오케이. 네, 녹화 지금 클라우드에서는 하고 있죠? 예, 예. 그럼 제가 혹시 모르니까 줌으로 제가 네. 일단 녹화 백업할게요. 예. 오케이, 오늘 좀 잘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저도 네. 예, 이렇게 녹화 영상 좀 다시 볼게요. 네. 예. 녹화되고 있긴 하지만 정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회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뭐 네. 회사에서 이제 3개월 이제 만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계속 이제 뭐 회사 그 마케팅 자동화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퍼널 분석하고 또 세일즈 파이프라인 분석하고 그까지 이제 지난 달까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네. 그 마무리 되니까 그다음에 각 마케팅 담당 쪽에서 이제 세일즈 쪽에 담당하는 사람들 세일즈 교육까지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마케팅 쪽에 그 직원들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매주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네.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세일즈 쪽 관련된 기존에 CJ 있을 때 교육했던 자료들 가지고 지금 세일즈 교육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막 이제 부사장 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계약 기간 동안 무사하게 잘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지금 정부 과제들을 수행하느라고 네. 요즘 이제 비대면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각종 정부 과제들이 많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하고 이런 주요 이제 개발 쪽 회사들하고 컨소시엄 해가지고 지금 한 4달 동안 계속 정부 과제 준비를 이제 저기 대표하고 경영진 것들은 이제 그 정부 과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마케팅 팀 역량 강화하는 쪽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방향을 이제 프로세스 정리 다 하고 업무 분석 다 하고 이제 방향 정리에 대한 기본적인 게 이제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퍼포먼스 만드는 쪽으로 이제 좀 집중을 이번 주부터 이제 5월 달부터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세미나를 미리 공지를 좀 한 거 자체가 제대로 됐나 모르겠는데 별로 크게 안 된 것 같은데요. 오늘 공지가. 네. 일단 뭐 오시는 분들 항상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예, 네,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뭐 지금 과정 모집한 거는 수업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수업 네, 이번 예, 지금 2주 했고 다음 주가 3주예요. 네네네. 네, 총 5주 과정이어서 네네. 중반 정도 지나갔는데 전반적으로 의욕들도 높으시고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보자 분도 계시지만 좀 이렇게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교육이 네. 그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네. 이게 교육에 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나 또 이런 것들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무료도 자발적 무료와 타의적 무료는 또 다르잖아요. 그나마 이제 와 무료니까 한번 들어보자 해서 그래서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듣기 뭐 이제 수업 참가하기 싫은 사람들 억지로 오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또는 이제 회사라든지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참 힘들더라고요. 참. 그래서 물론 이제
전문 이제 동기부여하는 그런 강사라면 기업 교육을 하는 강사라면 모르겠는데 사실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하다 보면 조금씩 어렵더라고요. 지금 이제 마케팅 자동화가 지금 4기까지 끝났어요. 네네. 진행하는데 그 4기 끝나고 이제 5기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3주씩 기본이 3주씩 해서 이제 4기 끝났고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4주씩 해서 이제 4주 과정이 지금 3주째째 진행이 되거든. 그러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4기 심화 과정도 1차적으로 끝나는데, 네. 좀 어떻게 앞으로 그대로 계속 가야 될지 이런 쪽에 대한 방향에 대한 고민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툴이나 서비스들도 음, 어느 정도 활용은 이제 다들 할 수 있지만 좀 더 제대로 가르쳐 주려면 좀 더 좀 몰입을 해야겠더라고요. 아무래도 계속 업데이트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제 허브스팟하고 이슈펀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글쎄 뭐 특별히 어렵고 뭐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어떤 효율이라든지 효과 측면에서 아, 이거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막 되실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허브스팟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도입이 적용하기가 좀 네, 어려워요. 예, 네,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그 구조 자체가 이제 그거는 세일즈 쪽의 관리나 아니면 CRM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케팅 자동화하고 연결되는 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되게 설계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많아서 단지 실무 중심으로 해서 쓰는 부분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배우려면 또 오히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접근하는 방식이 많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중소기업들에게 소상공인들한테 추천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허브스팟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뭐 난이도도 있지만 기본 비용 자체가 예, 비용도 그렇고 뭐, 예,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업무 적용 방식도 네. 그렇고.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잘 한 주간 지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중간고사 기간이어가지고, 그러시군요. 예, 조금 쉬었다 가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비대면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하나 걸리면 학교가 셧다운 해야 되니까, 음, 예, 사람 만나는 것도 값을 다 자제해달라고 그런 네. 상황이라서요. 예, 좀 힘드네요. 예. 정 대표님은 그 자녀가 어떻게 되나요? 2명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둘 다 아이고. 대학생이에요, 지금. 아, 예. 네. 다 집에 있겠네요. 또 그렇죠. 네. 일부는 또 이렇게 가끔 나가는 수업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네. 너 아들은 지금 이번에 이제 2학년 마치고 그 병역 아, 대신해가지고 산업체에 지금 들어가가지고요. 예. 예, 지금 수습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네. 중이고요. 딸은 지금 이제 2학년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근데 거의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학기를 다니는데 친구를 거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제일, 같은 동기생도 거의 모르더라고요. 예. 제일 불쌍한 학번이 작년 그러니까요. 학번입니다. 작년 예. 학번 들어가가지고 예. 거의 뭐 동기들과의 거의 관계가 거의 없더라고요. 음. 거의 줌으로만 그 화상으로만 공부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1학년 때는 노는 학년이 1학년인데 네네. 친구들하고 놀고 예, 그러니까요. 예. 공부보다도 그런 건데 그걸 못 하니까 자기 동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맞아, 자기 예. 동기가 누군지도 모르더라고. 예. 예. 저희 걱정입니다. 네, 저희 큰딸이 작년 학번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 동기들도 거의 잘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몇 명 정도 친한 사람들 몇 명하고 상황이 그래서 이제 대외 활동 같은 거 조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아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네. 사람들 사귀고 그러는 거 자체가. 일단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게 힘드니까. 예. 학교도 안 와본 애들도 있죠. 그냥 요즘 옛날에는 이제 학교 와서 면접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으니까. 예, 학교도 한번 안 와보고 모교라고 한다는 게 참. 예. 학생들의 사회성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음.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연락하고 지내는데 뭐 저런 상황이 뭐 졸업하고 어디 친구들하고 어디 뭐 관계가 이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직장 지금 오늘은 이제 체계수가 지금 지방에 광주에 내려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참여를 바로 지금 못할 것 같아서 진행 자체를 일단 제가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오늘 예. 20회입니다. 저희가 11월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20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20회인데 뭐 원래는 이제 체 교수가 지난주였고 이제 이태원 교수님이 지난주에 바뀌었는데 네. 오늘 이제 이태원 교수님이 지난주에 뭐 일부러 연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난 시간부터 해가지고 체포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어져서 지금 진행이 되고요. 조금만 더 한 5분 정도만 네, 기다렸다가 사람이 좀 더 들어오면은 이태원 교수님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저희 저번에 한번 저기 네이버 오시 아줌마 하고 난 다음에 네이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강의를 좀 맡을 게 있어가지고 온라인 저기 수업 평생교육 쪽에 이제 강의를 할 게 있어가지고 블로그 쪽을 맡게 돼가지고 다시 지금 공부를 하는데 한 2년 만에 사실은 이제 지금 이런 네이버 쪽을 다시 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환경 자체가. 그래서 그때 그래도 오시 아줌마 강의 들으면서 이제 포인트를 잡았는데 전반적으로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다시 하는데 정말 처음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요즘 같은 한 6개월만 그쪽에 방향 손을 놓으면은 변화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디지털 마케팅 쪽이 너무 이제 변화가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는 제너럴한 사람이 되기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는 정말 한 채널만 가지고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네, 되는 네. 거고 또 요즘 특히 이제 회사 쪽은 이제 어쨌든 간에 그걸 가지고 퍼포먼스를 만들어야 되는 쪽에 이제 중심 관심사니까 그게 실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유입을 만들고 전환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 쪽을 이제 또 연결시켜야 되니까 하나의 채널 가지고 어느 정도 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유튜브에는 요즘 하도 이제 정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수준 이상의 뭔가의 어떤 전문성이나 아니면 또 경험이나 이런 걸 전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하도 그런 변화들이 많으니까. 지금 9시 한 3분 정도 됐는데 이제 한 분 한 분씩 들어오시기 계시네요.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뭐 한 주 동안 특별한 이슈 있었으면 뭐 한마디 인사를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예. 영진 선생님은 뭐 지난주 특별한 이슈 없으셨나요? 저는 최규민 교수님 그 공부하는 거 저 공부하느라고 바빴고 그거를 또 회사 업무에 또 적용하는데 또 회사 그 세팅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하느라 바쁘고 이제 그 한 다음 주 이번 주 정도부터는 이제 조금 시간이 날 것 같습니다. 주로 회사 업무에 어떤 쪽을 지금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저기 여기 뭐야. 정전식 교수님이 해준 뭐 20번째도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고 뭐 네네. 이메일 마케팅 쪽도 하고 뭐 하여튼 이번에 새로 배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네네네. 적용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갑자기 네네. 많아져가지고. 저도 이제 자주 들어가서 들었는데 디마불사라고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했던 강좌 100회가 사실 원체 방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뤄가지고 근데 그걸 좀 시간을 내서 주제별로 거꾸로 찾아가서 하나씩 들어보면서 복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저 김학영 선생님은 어떻게 뭐 지난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 있으셨었나요? 네. 마케팅 그걸 여러 강좌를 많이 지금 수강하고 있어요. 예. 원래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광고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광고비 지출하는 폭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그걸 줄여보려고 무진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들 배워서 적용해서 광고 성과를 내려고 지금 노력하다 보니까 그 교육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주로 다들 페이스북 광고는 어떤 광고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리드젠에서 하는 그 PN 효소, 효소 당뇨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고지혈, 고혈압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그 청열 제품인데 다른 분들은 굉장히 잘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다고 하는데 그 광고비 대비 성과가 너무 적어가지고 원인을 찾고 또 나름 다양한 어떤 마케팅을 배우면서 그 마케팅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우수만 원장님, 되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냈습니다. 네네. 오늘 저기 최국민 교수가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기 이태용 교수님 바로 이제 시작하시죠. 뭐 10분 가까이 돼 갔으니까요. 네네. 그럴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좀 지금 하겠습니다. 자, 예, 잘 공유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네. 제가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이제 챗봇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중에 특정 그 서비스인 랜드봇이라는 챗봇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랜드봇은 지금 이런 그 챗봇 중에서는 가장 좀 고도로 진화되고 그리고 지금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지금 투자 유치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한번 쭉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시연까지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자, 우선 그 특히 어떤 서비스와 고객들 간에 또는 이제 서비스와 이제 고객 또는 방문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일반적으로 됐죠.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UI라는 말을 많이 쓰고 최근에서는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 사용자 경험이라고 해서 UX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인터페이스라는 게 그거잖아요. 웹페이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뭔가를 입력을 하거나 클릭을 하면 다음 내가 원하는 어떤 내용들이 보여지고 또다시 상호작용을 계속하는 걸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근데 특히 이제 비즈니스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대화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참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 대화형 커뮤니케이션 대표적으로 챗봇을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폼 있죠, 양식, 구글 폼 같은 양식들도 어느 정도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의 뭐 아주 단순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좀 발전된 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질문하고 거기서 답변하고 넘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러직 점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이제 3번 문항으로 가고 B라는 답을 선택하면 5번 문항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고급화된 폼들도 많이 좀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입폼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챗봇을 들 수가 있죠. 어쨌든 대화형으로 계속 입력을 하고 뭐 입력을 하게 되면 또 대화라는 형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데이터를 부담 없이 많이 수집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폼 양식 하나에다가 이름부터 여러 가지 한 10개, 20개 되는 항목들을 쭉 늘어놓으면 일단 작성하기 전에 뭔가 사람들은 기가 죽는다고 해야 될까요? 부담감이 생겨서 하지 않는데 챗봇을 통해서 하나하나 커뮤니케이션 하면 훨씬 좀 수월하고 좋죠. 그래서 이제 리드 제너레이션 할 때 요새는 컨버세이셔널 리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단지 폼이 양식이 하나 있어서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면 어떤 자료를 보내준다는 것 외에 챗봇 형태로 돼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좀 뽑아내고 거기에 대화하는 사람에 맞는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로 좀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챗봇들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분야가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주로 고객 상담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사이트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챗봇이라고 해야 되잖아. 이런 챗봇 서비스 중에서 그 채널톡이라는 서비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채널톡 서비스는 이제 챗봇 형태로 돼서 주로 이제 상담을 유도하는데 그 상당히 좀 고급 기능들도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궁금한 점 있을 때 상담도 하지만 그 외에 뭐 다른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들도 많이 하는데요.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주로 이제 고객 상담에 많이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뭔가 고객 그 서베이 피드백을 받을 때도 좀 상당히 유용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활용 분야에 있는 내용들이 꼭 챗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이제 서베이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리드 제너레이션 그 외에도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모임, 세미나, 이벤트에 신청 접수하고 관리하는 그런 쪽에 챗봇을 활용하면 상당히 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분야는 바로 이 분야예요. 다른 분야는 주로 이제 대화를 한다든지 뭐 선택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지만 신청 접수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동화 프로세스를 챗봇을 이용해서 돌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하게 저도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사례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제가 직접 한번 만드는 과정도 한번 뚝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빨리빨리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좀 진행을 해볼게요. 챗봇은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플랫폼상으로 보면 이제 메신저봇과 독립형 봇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신저봇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가 있고 카카오톡, 왓츠앱 이런 메신저들이 있죠. 이런 메신저들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이 대화하는 서비스이잖아요. 카톡을 통해서 제가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기업과 고객이 만나게 되면 거기는 봇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메신저가 붙어서 거기에 챗봇이 붙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객과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세스를 타는데 도움이 되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채널에 붙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독립형 봇은 이런 메신저를 통하지 않고 그냥 웹사이트에 보여지면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봇이죠. 그런데 이 독립형 봇도 종종 메신저 봇과 API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로 드릴 랜드봇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메신저하고 연결이 돼서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실행을 하지만 그 봇이 사실은 랜드봇에 있는 모듈이 돌아가는 형태인데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은 이제 자연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대화 내용을 자연어 처리를 해서 분석해서 대화하는 방식도 있고 또 대화까지는 아니지만 주로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보여주고 선택하고 보여주고 하는 형태로 가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챗봇들이 웹사이트의 위젯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웹사이트에 이제 버튼형으로, 그러니까 버튼이 있어가지고 클릭하면
팝업 형태로 떴죠. 그래서 상담원과 상담을 한다든지 헬프데스크와 연결이 돼서 만약에 자리를 비웠으면 자동적으로 헬프데스크에 접수가 돼서 다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요. 날리지 베이스, 궁금한 내용들은 FAQ처럼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이드들도 제공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봇을 비즈니스로 활용하려면 대략 뭐 이제 상담도 가능하고 리드 제너레이션이나 신청 접수 그리고 그 궁금하신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A, B, C 뭐 선택해가지고 계속 가이드해주는 형태도 가능하고 제가 좀 많이 보여드릴 이제 프로세스 관리하는 관리형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단순히 챗봇이 고객과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벗어나서 어떤 마케팅 자동화 그리고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있잖아요. 연동인데요.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챗봇 자체에 봇 서비스 내에 다양한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시트하고 연동이 돼요. 그래서 봇에서 누군가 이름과 이메일 이런 걸 입력하면 그게 구글 시트에 자동적으로 정리가 돼서 쌓이는 거죠. 마치 우리 구글 설문지에서 입력하면 쌓이듯이 그런 것도 가능하고 캘린들리라고 하는 그 부킹해주는 미팅을 잡아주는 그런 서비스도 연결되고 뭐 이메일을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준다든지 알림을 해주는 슬랙도 연결이 되고요. 그 외에도 제피어를 통해서 이 결과들을 다른 많은 서비스들과 연동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좀 오늘 좀 시연해서 보여드릴 내용은 특히 이제 접수봇과 관리봇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접수봇은 쉽게 말해서 이제 교육 신청 받는 것을 단지 이제 예전에는 구글 폼 가지고 많이 했죠. 근데 구글 폼 가지고만 하면 그게 자동화 형태로 간다든지 어떤 프로세스를 띄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을 직접 그 봇을 이용해서 접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보관 분류도 해야 되고 알림 연락하는 부분까지 쭉 있는데 한번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면은 제가 다른 곳으로 잠시 올리고 네. 구현할 이제 서비스는 랜드봇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제가 한 내용들을 잠시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제 교육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교육을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형태로 봇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냐면 교육 접수받는 봇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생겨서 봇으로 제가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서 뭐 쭉 가격 받고 그 다음에 접수 받아가지고 좀 확대를 해볼게요. 네. 쭉 한번 자 교육을 받아서 금액별 그 기간별로 금액 세팅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 인증하고요. 기존에 이제 입력해 놓은 분들이 정보를 했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보 찾아서 이 정보를 보여주고 나서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해서 신청을 받으면 점프를 해서 이쪽 블록으로 가서 예, 제표를 타고 이제 신청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 보내고 DB 기록하고 슬랙에도 알림 주고 뭐 이런 형태로 좀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제가 직접 간단하게 시연을 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이제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세라방 폴더에서 봇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제 빌더 챗봇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챗봇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웹 기반의 챗봇을 만들 수 있고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와 연동이 되는 봇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랜드봇 그냥 기본 웹 기반의 봇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면 템플릿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빈 캔버스에서 만들 것인지 나오는데 여기서 정말 다양한 샘플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템플릿들을 하나하나씩 좀 뭐랄까 좀 뒤져보면서 살펴보면서 봇을 만드는 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 스크래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되는 모듈이 여기입니다. 웰컴 모듈이 Hi there, I'm Get Social Korea. 그러면 여기다 간단하게 이름을 적어야겠죠. 자, 지금 이 봇은 뭘 만들 거냐면 간단하게 그냥 교육 신청 받는 교육 접수 받는 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교육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월간 세라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세라방 스페셜 모임 세라방 특별 세미나. 네. 자, 그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라방 특별 세미나를 신청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안내 정도 보여주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단순히 대화 텍스트만 주고 받는 것보다는 이런 그 뭐 짤이라고 하죠. 이런 GIF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다른 거 한번 넣어볼게요. 간단하게. 자, 미디어를 짤을 찾을 텐데요. 좀 스페셜한 교육이니까 스페셜하고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런 거 요거 재밌겠네요. 자, 네, 이렇게 해서 딱 봇에 들어와서 이제 교육 신청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저는 이제 좀 인증 모드도 좀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과 이메일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 고객인 경우 어딘가 이제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 인증을 해서 그 DB에서 찾아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처음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일단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간단한 개인 정보를 받아야겠죠. 대표적으로 받는 게 이름, 이메일, 휴대폰 그리고 뭐 차수가 있다면 차수 정보도 받을 수 있겠지만 세 가지 기본 정보를 한번 받아볼 텐데요. 네, 그러면 랩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일단 이름, 이메일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로 끌어서 이름이니까 네임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퀘스천 네임 여기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해서 name이란 변수에다 이 값을 받습니다. 이름, 이메일, 이름 또는 다음에 이메일을 받는 거죠. 자, 라고 하고 이메일 변수에 받고 이름, 이메일,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번호, 폰 번호 이렇게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받는 거죠. 그래서 이름, 이메일, 휴대폰을 정보를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받은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약간 요 분리수로 해볼게요. 자, 이름 하고 여기다 베리어블을 선택을 해서 네임을 선택하고요. 또는 다음에 이메일 변수는 이렇게 골뱅이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이름, 이메일, 다음에 휴대폰, 골뱅이, 폰. 자, 마지막으로 입력하신 정보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시지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버튼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에다가 버튼을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버튼을 추가해서 네, 맞습니다. 하나 더 버튼을 추가해 볼게요. 버튼 더해서 아니요, 수정할게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다시 백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이름을 입력하는 거죠.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입력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름은 곧 이름은 세라방 특별 세미나라고 만들어 놓고, 자, 일단 저장하고 퍼블리시 공개도 한 다음에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 세미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이름을 넣을게요. 이태원. 이메일은 마찬가지로 넣고, 휴대폰 번호는 이렇게 해서 엔터. 자, 그럼 아까 보신 것처럼 자, 입력하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이메일, 휴대폰 맞습니까? 해서 맞습니다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수정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입력을 할 수가, 사용자 정보를 이제 받는 거죠.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뭐랄까요? 좀 고급 기능을 쓰면 단순히 이렇게 이름과 이메일, 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받는 게 아니라 멀티 퀘스천에서 신청 정보 입력해서 하고, 여기다가 이름은 텍스트 형태로, 아까 이름이 이제 네임이었으니까 네임을 넣는 거죠. 이름 넣고요. 라벨은 필수 항목이라고 해놓고 라벨은 이름 이렇게 넣습니다. 옵션은 플레이스 홀더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런 형태로 예시를 들 수 있겠죠. 다음에 이름 다음에는 이메일이니까 이메일 필드로 가서 자, 이메일 하고 이것도 필수 항목으로 받고, 플레이스 홀더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었으니까 홍@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에 완료 하게 되는 거죠. 완료를 한 다음에 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지금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입력만 하는데, 휴대폰 번호를 이제 잘못 입력하거나 남의 번호를 입력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휴대폰 번호로 알림톡이나 문자 같은 걸 보내려면 휴대폰 번호를 자신의 폰으로 정확히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를 인증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받는 모델을 한번 추가를 해보려고요. 자, 인증받는 모델은 여기서 그 브릭이라는 어떤 모듈이 있는데요. 여기서 자,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서 휴대폰이니까 폰이라고 나면 폰 SMS 밸리데이션이라는 템플릿이 있는데, 이게 영문으로 돼 있고 이제 국가 포함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휴대폰 인증 버전 4. 자, 이거를 가져오기로 해서 휴대폰 인증을 하죠. 그러면 자, 아까 이름과 이메일 입력받은 다음에 휴대폰 인증을 딱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보면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네. 자, 일단 돌아가고요. 이 모듈은 이제 넥스모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최근에 변경이 됐는데, 그 서비스를 연동을 해가지고 사용하는데요. 자, 석세스. 자, 그러면 아까 요거 이름, 이메일, 휴대폰 요거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없으니까 밑에 이렇게 가서 맞습니다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하고 이름은 자, 홍길동 이태원 이메일 입력하고 완료하게 되면 다시 휴대폰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됐고 아까 입력했던 값이 지금 초기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제가 옆창에서 새로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세팅을 잠시만 제가 세팅을 좀 하려고요. 항상 새롭게 컨버세이션을 시작을 해서 아까 입력했던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만든 봇을 아까 퍼블리시까지 다 했었죠. 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새로 고침해서 됐습니다. 자 이름 이태원 이름 이메일도 하나 입력하고요. 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휴대폰 번호 3716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휴대폰 인증하는 서비스가 연동이 돼서 잠시만 몇 초만 기다리면 번호가 오는데 지금 국외 발신으로 문자가 왔네요. 이렇게 8265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인증번호를 받았고 8265라고 해서 샌드하게 되면 인증이 된 거죠. 인증했고 입력하신 번호는 이 다음과 맞습니까? 해서 맞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음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맞습니다 해서 여기서 넘어가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인증 단계는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매번 인증을 할 수는 테스트하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정보 입력하고 여기서 바로 여기를 휴대폰 번호로 빼서 이렇게 한번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이름과 이메일은 사용하지는 않는 거고 다시 돌아가기도 이곳이 아니라 이곳으로 가야겠네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보를 입력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구글 시트에다가 기록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구글 시트에서 스프레드 시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프레드 시트. 스프레드 시트 새로 어떻게 만들죠? 자, 여기서 자, 드라이브로 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드라이브로 가서 구글 시트 새로 만들기.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제가 인증하고 입력한 번호들을 여기다 데이터를 쌓는 겁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번호 그리고 입력해서 이름, 이메일, 그리고 휴대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뭐 필요한 경우는 그렇죠. 유료 세미나 같은 경우는 입금액 이렇게 하고 비고 정보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 쓰는 부분은 쭉 삭제를 하고요. 여기도 밑에 쭉 한번 삭제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은 색깔을 조금 이렇게 줘서 제목형인 거를 알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서식인가요? 데이터 도구 보기에서 네, 한 개를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됐네요. 자, 이 시프레드 시트 이름은 좀 특별하게 쉽게 앞에 봇이라고 붙이고 뒤에다가는 세라방 특별 세미나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이 됐죠? 그럼 아까 여기 이 봇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 정보를 다 받았죠. 받은 다음에 맞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쭉 한쪽으로 나가면 조금 지저분해서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여기다가 노트 하나 추가해서 지금 이 부분은 신청
정보 입력하는 섹션이죠. 헤딩으로 좀 넣고, 자, 그리고 밑에다가 어떻게 해요? 밑에다가 구글 시트의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갈까요? 네. 일단은 좀 쭉 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라고 하면 다음에는 구글 시트에다가 기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트, 구글 시트로 가서 자, 제 계정 미리 입력해놨으니까 봇 샤라반 특별 세미나 있죠. 자, 그럼 봇에서 시트 1, 시트 1이라고 됐네요. 그냥 뭐 사용할게요. 시트 1. 그래서 뭘 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새로운 행을 추가하는 거, 업데이트하는 거, 정보를 가져오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 이제 행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새로 추가를 합니다. 컬럼은 자, 넘버는 됐고 이름에다가 뭘 넣냐면 아까 베리어블 중에서 네임을 넣는 거죠. 자, 추가. 다음에 이메일에는 아까 입력한 이메일, 세 번째로 휴대폰은 이제 폰.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해줘야 될 것이 여기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010 이렇게 넣으면 숫자로 인식하게 되면 앞에 0이 빠져버리게 되니까 여기서 기본 형식을 일반 텍스트로 변경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구글 시트에다가 기록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잠깐 넣어봤습니다. 한번 그럼 테스트 해볼까요? 다시 퍼블리시 한 다음에 아까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서 네. 퍼블리시 됐고 아까 세팅해서 예,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대화를 캐시해가지고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신청하는 곳이고 나왔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름, 이메일은 하고 넣고 여기다가 폰 넣으면 확인을 하고요. 맞습니다. 하게 되면 끝났네요. 그렇죠? 성공적으로 입력을 하면 여기다가 그 아까 보다가 구글 이 파란색은 이제 성공이고 빨간색은 실패니까요. 파란색이에서 다 입력을 신청을 했으면 여기 나오겠죠. 자, 그러면 가서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입력한 내용들을 다 시트에 잘 기록이 되네요. 자, 입금액은 없고 색을 좀 없애보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보스에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수집을 하는 형태는 여기까지로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트에 기록을 한 다음에 좀 뭐를 할 거냐면 지금 잠깐 한번 아까 그 맵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진행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죠. 그래서 기본 정보와 신청 정보는 여기서 별도로 받지 않았고 보관 분류는 기본적으로 구글 시트에다가 이제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구글 시트가 아니라 다른 다른 CRM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연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또 시연을 잠깐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구글 시트로 갑니다. 근데 요거를 자, 기록하고 나서 어디를 보낼 거냐면 그 외부 서비스로 연동을 하려면 제피어라는 서비스, 연동 전문인 제피어를 통해서 외부 서비스와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완성을 해 놓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만 입력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다가 데이터들을 넣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제피어에다가요. 새로 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로 잽을 하나
하나 만들어서 이제 폴더 하나 만들까요? 폴더를 세라방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잽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잽은 뭐냐면 이제 제피어가 연동하는 서비스이잖아요. 트리거는 아까 랜드봇에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니까요. 랜드봇 됐죠? 블록이 액티베이트 되면 됐고요. 자, 아카운트는 제 랜드봇 계정. 자, 여기서 이제 그 봇은 조금 전에 뭐였죠? 세라방이었죠? 세라방 특별 세미나. 그리고 블록은 아까 제가 여기 제표 블록 번호가 여기 바로 블록 있습니다. NK8T로 끝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찾으면 NK8T로 끝나는 여기 맞네요. 자, 이것을 선택하고 자, 컨티뉴에서 실제 값을 테스트 트리거를 확인해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폼에다가 입력을 했잖아요. 그 폼이 그대로 나오네요. 이름, 뭐 전화번호 다 나오죠. 컨티뉴. 그래서 제가 연동하는 서비스는 뭐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버트 킷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컨버트 킷 이벤트는 자 다시 그러면 컨버트 킷이라는 자 이제 컨버트 킷 서비스이고요. 요곳에 이곳에 제가 태그를 좀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그를 뭐라고 하냐면 세라방 특별 세미나 신청이라는 태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태그를 만들었고 아까 잽으로 가서 다시 자, 태그 투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해서 그 이 블록을 타고 들어오면 그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 특정한 태그를 달아주는 겁니다. 컨티뉴 한번 해볼게요. 자, 어카운트는 제 컨버트 킷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인 컨버트 킷 계정 그리고 태그를 뭘 붙이느냐면 태그는 아까 세라방이었죠. 세라방 특별 세미나 신청이라는 태그를 붙이는 겁니다. 누구한테 붙이냐면 자 이메일 아까 그 랜드봇에서 봐선 요 이메일로 보내는 거고요. 이름은 퍼스트 네임도 이름 받고요. 다른 내용들은 필요 없겠죠. 이름, 이메일, 휴대폰, 폰 번호도 받아야겠네요. 폰 번호도 여기다가 자 여기서 폰 번호 이렇게 받아서 자 완료를 해줍니다. 그러면 먼저 가서 제 아까 보셨던 제 계정이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 있죠. 자 그러면 이메일, 이름, 폰번호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했죠. 이름도 이태원 쌤이라고 해놓고 이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하게 되면 제 정보는 이렇습니다. 이제 지메일은 그 이메일이 있고 이름은 이태원 쌤이고 제가 태그한 내용들은 이런 태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피어로 이제 연동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리테스트 테스트를 한번 쫙 더 해보면 갖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자 이름 이제 변경 안 됐나요? 태그 이거 있네요. 세라방 특별 세미나 신청이라는 태그가 붙었죠. 이렇게 뭐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오토메이션을 둬서 예를 들어서 아까 오토메이션 새로 만들어서 세라방 특별 세미나 신청을 한 사용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 사용자들에게 메일을 보낸다든지 또 뭐 다른 액션을 취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완료가 됐죠. 자, 그래서 제표로 받아서 세라방 특별 세미나 신청라고 해놓고, 자, 아까 뭐 이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이 봇에서 신청을 받으면 구글 시트에다 기록하고 제표로 들어가서 제표에서 이걸 받아서 지금 이 랜드봇에서 내용을 받아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인 다른 컨버트킷에다가 이렇게 그 이메일 또 등록하고 그 다음 액션들을 잘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또 바로 여기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바로 여기서 또 이제 샌드그리드라는 이메일 모듈을 이용해서 바로 제가 누구냐면 이 사람한테 보내는 거죠. 이 이메일을 가진 사람한테 보내고 제목은 세라방 특별 세미나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 내용에다가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신청 내용 넣고 분리수로 이름 골뱅이 네임 이메일 골뱅이 이메일 이렇게 휴대폰 골뱅이 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정보가 있다면 세미나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넣으면 되겠죠. 뭐 브랜딩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제표 통해서 이메일까지 이렇게 딱 보내고, 아까 제표에서 더 이제 그 알림톡이라든지 다른 모듈을 추가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은 이어가지고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봇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봇 하나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라방 특별 서미나 신청 봇인 거죠. 몇 가지 디자인만 조금 좀 수정을 해 놓을게요. 자, 로고 여기도 랜드봇이 아니라 여기도 세라방 특별 세미나 신청. 2021년 뭐 5월 12일 저녁 7시 이런 식으로 넣고, 아바타도 이 랜드봇 기본 아바타가 아니라 뭐 이렇게 넣었던지 아니면 제 이미지를 넣어서 자, 이렇게 제 사진을 넣고 얼굴 좀 키워볼까요? 네, 이 정도. 이렇게 뭐 만들 수 있고요. 다음에 아이콘 냈고 컬러 전체적인 포맷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약간 비디오 형태로 줘볼까요? 너무 좀 산만하니까 좀 그라디언트 정도로 그냥 이렇게 원래대로 좀 복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 정도 수정을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 웹페이지에다 공유를 해줘야 되니까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뭐 HTML 페이지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팝업 형태로, 팝업 위저트 형태로 워드프레스 같은 웹사이트에 붙일 수 있고, 아니면 풀 페이지, 그러니까 링크로 공유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 풀 페이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같은 내용들 반영이 됐겠죠. 예, 요거는 제가 안 바꿨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신청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관리봇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시간 많지 않지만 뚝딱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걸 만들려면 세라방 신청봇을 일단 폴더를 세라방으로 옮기고요. 자, 세라방에 가서
기본 설정은 여기에 다 돼 있으니까 이 보스를 한번 좀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듀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네, 이거 삭제하고 봇 이름을 사라방 특별 세미나 뭐 이제 관리 봇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봇을 한번 편집을 좀 해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죠. 그럼 뒷부분은 이제 다시 필요가 좀 없긴 한데요. 자, 뒷부분은 기본 설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뒷부분은 싹 다 한번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관리봇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등록을 하고 만약에 어떤 은행 계좌로 입금을 했으면 그 사람이 입금을 했구나라고 그 사람이 입금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잘 입금이 되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그런 봇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요거는 GIF는 삭제를 좀 해버리고요. 세라방 특별 세미나 관리 봇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다음에 하고요. 관리봇입니다. 관리봇에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구글 시트는 시트대로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태원 뭐 등등등등. 그러면 이 사람의 정보를 찾아야 되니까요. 입력 하나 더 해볼까요? 일단 입력을 했다고 가정해보고 정장식 하고 value for you @gmail.com 휴대폰 번호는 010-3333-7777 이렇게 그냥 이메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찾아야 되니까요. 자, 그럼 처음에 이제 관리 보시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이름. 그러면 아까 퀘스천에서 이름 있네요. 자, 이름에다가 입금한 결제한 신청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이름 됐죠. 자,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시트에서 찾아야겠죠. 시트에서 찾습니다. 아까 계정을 다시 연결하고요. 계정 그리고 구글 시트 파일 그리고 시트까지 연결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Get data from the sheet에서 그 이름으로 찾는 거니까 일단 이름으로 찾고 변수는 name이죠. 찾아서 뭘 가져올 거냐면 이름은 있으니까 이메일 가져와야겠죠. 이메일 다음에 하나 더 휴대폰 번호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입금액 입금액은 없는데 혹시나 이미 입금했는데 중복 입금자일 수 있으니까 입금액도 가져와 가지고 입금액은 변수 하나 만들어야겠는데요. money라고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create에서 넘버로 해서 자,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와서 성공하게 되면 메시지도 보내주는 거죠. 자, 이름 신청자 해서 이름은 골뱅이 name 자 이메일 골뱅이 폰 다음에 휴대폰 골뱅이 이게 폰이죠. 이메일은 이메일 휴대폰 자 입금액이라고 해서 money라고 변수를 만들었죠. money 자 신청자 요거는 뭐 헤딩으로 좀 쓰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 신청 정보를 보내줍니다. 다 보내주고 나서 버튼을 만들 건데 뭐라고 할 거냐면 그 신청 조회한 거잖아요. 신청한 사람들 통장 내역 확인해서 결제 처리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입금 처리하는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구글 시트에 찾았는데 그런 해당자가 없는 경우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버튼을 다시 찾기 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자 찾고 이름을 찾은 다음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잘 돼 있어. 입금 처리를 하게 되면 뭘 하느냐?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미리 보기. 이거는 좀 바꿔야겠네요. 관리 보신데 이름을 입력하세요. 제 이름 입력해 볼까요? 이태원 입력하면 구글 시트에서 찾아서 보여주죠. 이태원 입금액 없으니까 입금 처리를 딱 클릭하면 입금액은 뭐 5만 원이나 그럼 5만 원 5라고 입금을 하고 다음에 알림톡 같은 걸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어서 입금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입금 처리 하면 일단 변수에다가 변수에다가 머니였죠. 머니 변수에다가 값을 5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시트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구글 시트에다가 자 기본적으로 다 가져왔잖아. 있는 정보들을 이름, 이메일, 휴대폰 다 가져왔으니까 입금액만 입력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자 어카운트 다시 연결을 좀 해볼게요. 자 시트 특별 세미나 시트에서 여기는 뭐냐면 업데이트죠. 새로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업데이트로 해서 뭐 어떤 걸 찾느냐. 그러면 이름으로 찾아도 되지만 뭐 이메일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메일은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요. 이메일 또는 아니면 휴대폰으로 할까요? 휴대폰으로 해서 자, 이 폰을 가진 사람인 경우는 뭘 해주냐면 여기다가 입금에다가 조금 전에 그 머니를 딱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실패할 일은 거의 없어요. 가서 그러면 메시지로 이건 이제 관리자가 보는 거니까 입금 넣어서 5만 원 입금 처리했습니다. 자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쉐어에서 링크로 오픈. 자, 디자인만 좀 이름만 좀 바꿀게요. 여기서 세라방 특별 세미나 관리봇이라고 하고 뭐 이거는 네, 됐습니다. 퍼블리시하고 쉐어 링크로 오픈해서 가보면 자 됐죠. 관리봇 이름을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서 정장석 이렇게 이름을 좀 잘못 입력을 해봤다 볼게요. 그러면 해당하는 이름이 없죠. 다시 찾아볼게요. 그래서 정장식이라고 찾으면 나오겠죠. 이름 정장식 이메일 휴대폰 입금액 없네요. 자 입금 처리 하게 되면 5만 원 입금 처리했습니다라고 하게 되고 시트에다가는 이렇게 5만 원 입금이 딱 되게 되는 거죠. 처리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할 내용들은 이 봇에서 입금 처리했으니까 다시 아까 이제 제피어 같은 데 통해 가지고 그 알림톡 이메일을 입금 처리가 됐습니다라고 이메일도 보내고 입금 처리가 됐습니다라는 알림톡도 보내고 이렇게 보낼 수 있겠죠. 제피어로 직접 보내든 아니면 아까 보내드렸던 샌드그리드 같은 이메일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메일을 보내든지 또는 뭐 이 이메일이 아니고 제피어를 통해서 알림톡 같은 걸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그 업무상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이제 프로세스하는 봇과 그리고 관리까지 좀 관리 봇 간단하게 좀 시연을 해서 좀 보여드렸어요. 자, 최근 들어서 연동이 되는 서비스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구글 시트도 연동이 되고, 그렇죠? 구글 시트가 연동이 되고 제피어뿐만이 아니라 뭐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중에서 메일침프 또 슬랙으로 바로 알림을 보여줄 수도
보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이런 그 결제 부분이 좀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스트라이프 서비스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그거만 연결하면 바로 여기서 계좌번호 입력하면 바로 결제 처리도 사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캘렌들리 서비스 사용하신다면 여기 통해서 바로 여기서 예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바쁜 시간이지만 부다닥 이렇게 좀 해서 지금 이게 메일 정보가 없어서 안 된 거고요. 간단하게 쭉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다시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일단 설명은 좀 정리하고 쭉 질문 있으시면 좀 받아볼게요. 접수봇에는 데이터 수집을 하고 구글 시트에다도 담으면서 제피어 통해서 이메일 서비스로 연동도 되고요. 그 외에도 아까 샌드그레드 메일이라든지 제피어 통해서 다른 이메일 서비스와 연동되고 알림톡 또는 슬랙 알림도 네이티브로 연결이 가능하고 관리복 같은 경우는 데이터 찾아야죠. 이름 또는 이메일, 휴대폰은 찾아가지고 구글 시트에다가 입금 처리도 해주고 제표에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입금이 된 사람에게는 자 그럼 몇 월 며칠 어디에서 교육 시간에 뵙겠습니다라는 안내 메일도 보내줄 수 있고요. 알림톡을 통해서 보내줄 수도 있죠. 이렇게 한번 시연을 쭉 보게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는 제가 잠깐 풀고 여기 보면서 혹시 좀 바쁘게 진행을 시연 위주로 좀 하긴 했는데 혹시 좀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뭐 시간도 좀 제한돼 있고 이거를 막 자세하게 이제 알려드리고 가르쳐 드려야 된다 그러나요? 뭐 이렇게 해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그냥 하는 모습을 그냥 어떻게 하나 이게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쭉 후다닥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네 홍성만 원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두들리 교육받으러 한번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도 그때도 보통에서 접수도 했고 뭐 이메일도 하고 그런 거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신청하고 이럴 때 상당히 편하게 잘 답변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네. 최규민 교수 통해 가지고 했던 챗봇하고 오늘 이태원 교수님이 해줬던 부분들하고는 이제 좀 초점이 틀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이태원 교수님 해주신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강의나 아니면 교육이나 기타 이런 뭐 코칭이나 컨설팅 같은 경우 진행을 될 때 그 접수가 자체를 이제 챗봇을 활용해서 접수가 되고 접수가 된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까지 해서 입금까지 확인해서 최종적인 고객한테 피드백까지 하는 것까지를 전체적인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것까지를 챗봇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그런 어떤 고객 응대에 필요한 그런 어떤 요소들을 자동화시켜서 최종적으로 이제 뭐 입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입금까지 확정된 것까지 고객에게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사실 자동화되는 과정을 지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잘 봤는데요. 되게 좀 현란하다 그럴까? 개인기가. 네. 보통 사람 따라가기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네. 연결되면서 가기 때문에 예. 이거 답게 뚫고 있지 않으면 그냥 하기가 진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튜토리얼이나 뭐 동영상 같은 걸 보면서 하나씩 따라해야지 이거 좀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야지 네.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맞아요. 않나. 사실은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랜드보트 튜토리얼들이 있긴 한데 요소별로만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사실 접수를 받겠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이제 저는 랜드봇 전에는 그 타입폼이라는 폼으로 받았어요. 폼으로 해서 자동화를 했었는데 랜드봇 알게 되고 나서 사용한다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 저 말고는 이제 그런 형태로 쓰는 사람까지는 아직 좀 보지는 못했는데 사실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개인 코칭을 하는 분이 좀 일부 계시는데 그분도
처음에 쭉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알겠다고 한 지는 한 10주 정도 같이 하니까 어느 정도 되긴 되시더라고요. 매주 한 2시간씩. 이 저기 랜드봇이 서비스가 영국 건가요? 영국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국 아니, 그 겁니다. 외국 프라이스 건데 돈에 들어가니까는 달러로 안 유로- 들어가지고. 예, 프라이스가 유로로 돼 있어요. 음. 그거 한번 제가 그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해가지고요. 자, 화면 보이시죠? 자, 네. 랜드봇에 이제 프라이싱을 가서 보여드리면 이제 기본은 이제 프리 버전은 자세하게 프리 버전은 이제 한 달에 챗 30개 정도밖에 안 돼서 아주 기본적이고요. 이 스타터 버전은 30유로니까 4만 몇천 원 되겠네요. 요거는 다 되는데 이제 밑에 그 파워드 바이 랜드봇, 메이드 바이 랜드봇 그 이제 워터마크가 없어지지 않고 그 밑으로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여기서 좀 다른 부분이 이거예요. 다 제피어나 연동은 다 되는데 구글 시트는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만 됩니다. 여기서부터. 프로페셔널 버전에 이제 구글 시트가 되고 랜드봇 아까 그 뭐였죠? 그 대표요. 로고 워터마크 음. 없어지는 거 두 개가 돼서 이게 이제 비용이 월 이게 80유로니까 사실 가격이 좀 있죠. 그래서 개인이 뭐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나 이렇게 개인이 사용하기는 사실 부담이 조금 될 겁니다, 아마. 교수님, 제가 네, 네. 저 말해도 되나요? 네, 좀 기다릴까요? 말씀하세요. 네. 아, 네네네. 방금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제가 따라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저는 네. 제피어는 비싸서 못하고 파블리라는 걸 새로 이렇게 방금 알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네. 파블 구매하셨죠? 그 네네네. 라이프타임 버전으로. 예, 예. 네. 그래서 파블리로 하니까 돼요. 이게 되고 네. 여기도 파블리가 여기 웹훅으로. 제피어 말고 웹훅 생겨났어요. 뭐 어디더라? 웹훅으로도 되고 인티그레이션. 또 하나 생겼나요? 그게? 잠깐 볼게요. 네. 관리봇에서 아까 제피어 연동을 했잖아요. 제피어 네. 말고 된 것 같은데 트리거 오토메이션이 있고 요거밖에 없었나요? 요거는 이제 웹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 본 것 같은데 잠깐 헷갈려나 보네요. 제피어하고 트리거, 웹훅도 별도로 있고요. 네네네. 별도로 있고, 그래서 요게 아닌가? 네. 하여튼 뭐 저는 좀 주로 제피어를 연동을 하는데 아마 연동은 될 거예요. 다 네. 인티그레이션 섹션에서 네. 여기 아까 여기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에어테이블도 이제 구글 시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DB처럼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구글 시트는 조금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어테이블도 연동이 잘 돼서 그 원래 포럼에 오셨던 그 최성민 대표님이 에어테이블 잘 하시죠. 그래가지고 거의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좀 비싸죠, 금액이 쓰기에는. 제가 해보니까 느낌이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제피어든 파블리든 이렇게 로직을 한번 짜보는 경험만 딱 있으면 이 랜드봇이 그냥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방금. 예. 맞아요. 그러니까 랜드봇은 랜드봇대로, 제피어는 제피어대로 각자 이제 프로세스를 타는데, 근데 제피어가 그렇죠. 랜드봇은 그러니까 제피어는 이제 쭉 뭐랄까 그냥 쭉 이제 프로세스만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라면 랜드봇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컨버세이션 형태로 이제 대화도 되면서 여러 가지 조건도 붙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가능해서 두 가지만 잘만 붙이면 굉장히 파워풀하고 뭐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잔디에다가 웹훅을 넣어서 뭐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굳이 잔디 필요 없겠다. 랜드봇이면 다 해결되겠다. 업무 자동화가 하면 할수록 예전에 배웠던 게 크게 필요가 없어진다는 느낌이 좀 받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예, 요까지입니다. 네. 네. 예, 뭐 다른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예.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보여주신 거는 하나의 전체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연계한다라는 그런 큰 측면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보여주셨는데, 소비자 단에서 접수를 받는 단 하나하고 접수받은 결과에 따라서 관리자가 그걸 피드백해주는 단, 이 두 가지 프로세스를 이제 구현하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보수를 이용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어떤 지난주에 했던 초점과 다르게 업무를 자동화하는 초점들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회사나 서비스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잘 설계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계 부분을 어떻게 이제 지금 오늘 보여주신 여러 가지 앱들을 이용해서 잘 쓸 것인가라는 부분은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지만, 더 전제되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부분이 전제된다면은 그런 앱들을 잘 사용하면은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있으시면은 추가적으로 하고요. 시간이 아마 10시가 넘었는데 11분이네요 벌써. 그래서 오늘 수고하신 이태용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보수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 그럼 이상으로 오늘은 추가적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다음 주가 저기 송 교수님이시죠? 예, 예. 다음 주에 뭐 준비하신 혹시 뭐 소개해 주실 거 있나요? 예. 그 스토리텔링 계속 해가지고요. 네네네. 이번에는 그 스토리텔러의 타입에 대해서 아, 예. 그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야기하는 네네네네. 사람들. 그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 네네.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 뭐 네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 재밌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은 다음 주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예. 종료하겠습니다. 또 한 주 잘 보내십시오.